당신 오늘부로 해고야.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감히 쩌렁쩌렁한 외침과 함께 날카로운 손톱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짝! 살점이 찢어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예순이 넘어 보이는 늙은 벨보이의 뺨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황금빛 조명이 쏟아지는 화려한 연회장, 모든 음악과 웃음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수백 명의 눈이 단 두 사람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눈부신 붉은 드레스를 입은 완벽한 미녀 최서윤, 그리고 낡고 초라한 제복 차림으로 피를 흘리는 남자. 그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1조 2천억 원 가치의 엘리시안 그랜드 호텔의 예비 안주인이었고,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이름 없는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순간은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3개월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모든 비극의 씨앗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텔, 최고층 식당라 시엘에서 뿌려졌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는 하나뿐인 아들, 현우의 얼굴에서 평생 본 적 없는 행복한 빛을 보았습니다. 현우는 한 여자를 소개하며 아버지,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서윤,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에 최연소 투자 분석가라는 화려한 경력, 흠잡을 데 없는 미모와 교양까지. 그녀는 마치 완벽하게 세공된 보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온갖 인간 군상을 겪으며 지금의 호텔을 일군 진호의 날카로운 직감은 쉬지 않고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위화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서윤의 모든 것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진호의 경영 철학을 미리 공부라도 한 듯 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 또한 그런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라며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공손하게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할 때 진호는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계산을 읽었습니다. 아들의 인생 전부가 걸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이대로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진호는 위험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왕국을 지키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진실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시렌지오. 진호는 자신의 제국에서 완벽한 이방인이 되기 위해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분장팀, 영화 올드보이의 배우들을 괴물로 만들었던 바로 그 팀에게 5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일주일간 급한 용무로 두바이 출장을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분장실 거울 앞 전문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40년 세월의 위험이 깃든 그의 얼굴은 힘없고 고단한 68살 노인 박수철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깊게 팬 주름, 검버섯, 완벽한 백발 가발과 목소리 톤을 미세하게 바꾸는 변조기까지. 회장님, 이제는 친아드님도 절대 못 알아볼 겁니다. 비서실장의 감탄 어린 목소리에도 진호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와 땀이 서린 엘리시안 그랜드 호텔의 후미진 직원, 전용 출입구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이 호텔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한 여자의 진짜 모습을 엿보기 위해 그는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를 던진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일주일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박수철로서의 첫 근무는 굴욕과 당혹감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들 현우와 함께 로비에 들어선 서윤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주치는 모든 직원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진에게도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이라며 상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진호는 자신의 의심이 틀렸기를, 이 모든 것이 늙은이의 노파심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그녀의 천사 같은 가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것도 커피라고 타왔어요. 내가 말했죠. 온도는 정확히 92도를 맞춰야 한다고. 머리가 나쁘면 메모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VIP 라운지에서 그녀는 어린 여직원의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호텔 발레 파킹 직원에게는 명품차 키를 바닥에 던지듯 건넸고, 룸서비스 직원에게는 팁이라며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을 던져주며 이거나 받고 떨어져 라고 비웃었습니다. 진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몰래 기록하며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아들이 사랑에 빠진 여자는 2개의 얼굴을 가진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소름 끼치는 이중성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뒤틀리게 만든 것일까요? 시렌지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호텔의 점심시간은 나른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진호는 낡은 수레를 끌며 테이블 사이를 오갔고, 창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은 서윤과 그녀의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가 그의 귓가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서윤아, 정말 대단하다. 이 1조 2천억 원짜리 제국이 전부 내 것이 되는 거잖아. 친구의 부러움 섞인 목소리에 서윤은 300만 원짜리 와인잔을 우아하게 들어 올리며 오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도끼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당연하지. 현우, 그 순진한 바보는 내가 자기 영혼까지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바로 이 호텔이야. 결혼식만 끝나봐. 저기 저 늙어빠진 벨보이처럼 쓸모없고 비효율적인 직원들부터 내 손으로 직접 정리할 거야. 그 순간 진호의 손에서 은쟁반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저 그녀의 거대한 야망을 위한 한낱 발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끔찍하고 충격적인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회장실에서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그는 결국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최서윤,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 먼지 한 톨까지 전부. 3일이 지났습니다. 진호의 책상 위에 놓인 얇은 보고서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의 폭발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진호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던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 이력서는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였고, 부유한 사업가라던 그녀의 아버지는 남동생의 억대 도박 빚으로 인해 파산 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는다며 올렸던 봉사활동 사진들은 사실 1인당 1,000만 원이 넘는 초호화 여행, 패키지에서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습니다. 진호의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한 속물을 넘어선 훨씬 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시렌지오. 비서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2번째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정말. 진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6개월간의 통화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의 이름 옆에는 믿을 수 없는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경쟁 호텔인 더 제니스의 전략기획실장. 그녀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정확히 같은 시간에 그와 비밀 통화를 해왔습니다. 통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엘리시안 그랜드의 분기별 실적 보고서, 신규 호텔 부지 매입 계획, 심지어 핵심 인력의 개인 신상 정보까지. 그녀는 호텔의 심장부를 통째로 적에게 팔아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현우와의 결혼을 통한 부의 획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호텔을 내부에서부터 좀먹게 하고 결국 경쟁사의 손에 헐값으로 넘기려는 치밀하고 잔인한 배신 행위였습니다. 진호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녁 그녀의 거짓된 성공을 축하하는 화려한 파티는 그녀의 가면을 벗겨낼 마지막 심판의 무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파티장의 공기는 달콤한 샴페인 향과 거짓된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붉은 드레스를 입은 서유는 승리에 취한 여왕처럼 보였습니다. 진호는 낡은 벨보이 유니폼을 입은 채 새 샴페인을 들고 조용히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 술에 취해 목소리가 커진 서윤이 친구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그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사실 현우는 그냥 내 보험일 뿐이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전 회사 팀장님. 그 바보한테는 절대 비밀이야. 그 말이 진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순간 그는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일부러 비틀거리는 척하며 황금빛 샴페인을 그녀의 500만 원짜리 드레스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쨍그랑. 잔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극의 마지막 장을 여는 신호탄이자 모든 것을 끝낼 심판의 종소리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시렌지오, 당신 오늘부로 해고야.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감히. 서윤의 날카로운 손톱이 진호의 뺨을 파고드는 바로 그 순간 연회장 입구에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공항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현우였습니다. 그의 눈은 피를 흘리는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과 분노로 일그러진 약혼녀의 얼굴 사이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오갔습니다. 연 회장은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구부정했던 허리를 폈습니다. 40년간 제국을 호령했던 회장의 위엄이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머리에 썼던 백발 가발을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래, 현우야, 나다. 그의 진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의 얼굴에서 핑기가 사라지고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진호는 피가 흐르는 뺨을 닦지도 않은 채 얼어붙은 서윤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위조된 학력 증명서, 파산 직전인 당신의 가족, 그리고 지난 6개월간 경쟁사인 더 제니스 호텔과 내통한 모든 기록까지. 당신의 더러운 연극은 바로 이 순간 여기서 끝났습니다. 최서윤 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윤은 사기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업계에서 영원히 지워졌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 엘리시안 그랜드 호텔의 정문 앞에는 낯익지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의 벨보이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현우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여 제국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며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무거운 짐을 나르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겸손과 진심 어린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자랑스럽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사랑을 잃을 뻔했지만 그 대신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진정한 후계자를 얻었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직원들의 가식 없는 웃음소리가 따스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과 품격은 화려한 외면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것이야말로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단 하나의 변치 않는 진리였습니다. 시렌지오 바에 좋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엘리시안 그랜드 호텔의 직원 식당은 예전의 침묵과 긴장감 대신 활기찬 대화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호텔의 부사장으로 일하는 현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직원들과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벨보이 시절 동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이번에 새로 도입된 직원 자녀 장학금 제도 덕분에 저희 딸 대학 등록금 걱정을 덜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중년의 직원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자 현우는 손을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아이디어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겠습니다. 그의 변화는 호텔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직원이 가장 행복한 호텔이라는 새로운 명성은 업계 전체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최고의 인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 무렵 한 경제 주간지의 작은 단신 기사가 실렸습니다. 촉망받던 전 투자 분석가 최 씨가 야심차게 설립한 컨설팅 회사가 창업 6개월 만에 폐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전 직원의 집단 퇴사, 그녀의 뛰어난 재능도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 앞에서는 결국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진호는 신문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복수심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움과 함께 사람이란 결국 자신이 대접한 만큼 돌려받는다는 세상의 단순한 이치를 다시 한번 되새길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가장 높은 곳에 두었지만 결국 가장 외로운 곳에 홀로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회장실에서 아들 현우와 함께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호텔의 불빛 하나하나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아, 이제는 네가 이 자리에 앉을 때가 된 것 같구나. 진호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이 자리가 가진 무게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겨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답에 진호는 더없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회장이라는 직위가 아닌 사람을 향한 존중이라는 가장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창문 너머 호텔 로비에서 들려오는 직원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부드러운 밤 공기를 타고 부자의 귓가까지 들려왔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시렌지오인데 밤이 깊어지자 진호는 홀로 호텔 옥상 정원에 올랐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별들처럼 반짝였습니다. 40년 전 작은 여관의 허름한 방에서 시작했던 그의 꿈은 이제 서울의 밤을 밝히는 거대한 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서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 역시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습니다. 진정한 빛은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따뜻하게 비출 때 비로소 가장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과 권력, 화려한 명성은 언젠가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남긴 진심 어린 존중과 따뜻한 기억은 영원히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 빛을 발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한 인간의 진정한 품격일 것입니다. 진호는 정원 한쪽에 갓 심은 어린 묘목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가 직원들과 함께 심은 호텔의 새로운 상징이었습니다. 비바람을 견디고 뿌리를 내리면 언젠가는 모든 이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는 굳건한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마치 현우처럼 말입니다. 진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을 통해 가장 값진 지혜를 얻은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텔 로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웃음소리는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그의 귓가를 감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이 진호의 입장이었다면 아들의 행복과 당신이 평생을 바친 모든 것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당신의 삶에서 겪었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